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동북권에 집중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 공간의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시의 효율적인 성장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아산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부족했던 문화, 복지, 체육, 주차장, 생활여가 등 공공건축물 인프라 구축 방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장기밀집행 도시계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장기밀집행 도시계 시설의 실효 제도는 도시계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서 그 최초 실효일은 금년 2020년 7월 1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밀집행 도시계 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하고 집행계획 등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이 과감한 사전 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486개소 5.5 평방키로에 달해 있던 장기 밀집행 도시계 시설은 지금 현재 149개소에 3.3 평방키로미터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사전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장기 밀집행 도시계 시설은 108개소에 3 평방키로미터로 전체 장기 밀집행 도시계 시설 면적의 91%에 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실효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반영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 실행과 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을 사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3,082억을 투입해서 27개소의 장기 밀집행 시설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밀집행 도시 시설 중 20개소는 폐지하고 부분 집행 57개소는 현황에 따라 축소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여 실효 이전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나머지 30개소 1.5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기 밀집행 도시 시설의 경우에는 실효 이전에 사전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5년도에 승인된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 연도에 따라 검토하는 계획으로서 보통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상 3단계인 2025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인구 배분 계획에 부합한 도시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현안 이슈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42.4 평방키로에 달하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 등의 부분별 계획을 통해 도시용지 확보 및 관리지역 정비와 앞서 말씀드린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의 경우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검토로 계획수립 장기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이 충청남도 지사에게 있어서 우리시 차원의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및 결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행정 절차 추진 등을 통해 기관 건축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으로 명품 차력도시 아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족기능을 가진 인구 50만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내실화 목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는 문화라든지 복지, 체육, 생활여가 등의 공공건축물 인프라 방향과 두 번째,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의 구현, 그리고 세 번째, 공공건축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수익적 향상 등 시민 맞춤형 공공건축물 신속 구현에
개편 등 공공건축물들의 건축 추진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도시 확장으로 건축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을 살펴보면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규모는 총 2,5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은 모사지역 문화프로젝트 및 어울림 공간, 문봉 복합문화센터, 어린이 청소년 놀과 그리고 월천지구의 공공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예술시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대방체육관, 대방복합훈련센터 건립사업, 군포체육관 등 3개 사업과 복지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 커뮤니티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주택하고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그리고 청사시설은 시의회동 청사중추, 민주면과 운양호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중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주차타워 사업은 총 7개 사업 1,123면으로 원양 원도심에 5개 사업 688면, 대방을에는 2개 사업 성계 지구에 435면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여가시설로는 생활자원해수센터 중축사업, 대방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센터, 선장포 커뮤니티센터 중축 등 총 14개 사업이 추진되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폐시구 건축 구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내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이 전체 온실가스의 25%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약 40%. 이러한 폐시구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감소시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폐시구 건축물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쾌적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바로 이 실내의 쾌적함입니다. 폐시구 건축물에는 열풍, 결로, 그리고 곰팡이가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기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24시간 열 회수형 공기 순환기를 가동해서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능동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5월에 문양육동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폐시구 건축 기법을 가역화한 후에 장애인 공인센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민영 문방사의 제로에는 건축물 등을 통해 폐시구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의회동 문봉문화복합센터, 문양육동과 이주민의 행정복합시설 등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 구현으로 외부 기관의 변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녹색 공공건축 여행 코스는 3년 동안 71개 기관 852명이 방문하였고, 방문 기관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교, 고등학교, 러시아 건축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하여 우리 시 위상을 입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중앙기관의 최우수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건축 사업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 기획의 내실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총괄기획 내실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2019년에 단위 사업별 협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공건축 사업 시행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고,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일관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전문화되고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건축물을 조기 완공, 시민들에게 적기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직무교육 실시, 그리고 각 건축물 유형별로 표준 설계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건축기획업무 전문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작업자족과 여가 생활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년의 모습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족 가능한 인구 50만의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성공적인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부의 업무가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그리고 원도시 및 균형 개발에 맞춰서 주민들의 여가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부서인 만큼 친환경 명품 자족도시 아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서 우리 시가 중부권의 중추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거든요. 자연스럽게 해당 부서장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실 기자분들은 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기자.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 하나는 일단 우리 그 형사학관 옆에 운임건설이요. 운임학관인가? 예, 그쪽 부분에 대한 현재 말 그대로 뭐 문의라든가 뭐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 쪽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예. 그 다음 하나는 온양 그랜드 호텔이 600억에 지금 내부로 넘어가서 주상복합으로 짓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가 지금 동향 파악하고 있는 정도하고 처음 그 4가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적은 또 생각해. 그거부터 행정학습관 옆에 있는 우민 아파트는 우리 시가 이제 그 장기 밀집해 장기 방치됐던 공동주택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됐고 지금 현재 우민 아파트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 우민 아파트가 각 동별 호별로 동도 아닌 호별로 이게 경매가 돼서 지금 소유권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다수를 갖고 있는 그 경매권자가 사업을 자기가 의지는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바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 측에 가진 만큼 소유권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도 이런 장기밀집행 방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유연이나 또 도시민간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할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사업자가 아직 소유권에 대해서 별만한 정리가 안 돼서 지원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랜드 호텔은 작년부터 사실 원소유자가 매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온 바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민간 사업이든지 간에 시사업자에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지원을 할 거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랜드 호텔은 단지 내 주차장을 주시고 현재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도 마련돼 올 걸로 보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해변만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분명하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팀으로 또 김명국 기자. 다름아니라 이제 주차 시설 같은 경우 이제 건립을 그냥 하고 계신 걸좀 알고 있는데요. 뭐 이제 온양 뭐 전통시장이나 원전청 같은 경우는 좀 뭐 나름 이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대방 같은 경우 이제 타워를 건립을 하면 이제 요금 징수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면 도로라든지 만약 유료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이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세종시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지역 경우도 보면 이제 주차 타워를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지어놨지만 사실 이제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유료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노력을 내는지 좀 그 부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관리 주체는 그 시설관리공단이거나 아니면 그 원도심에 있는 데는 각 상인회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상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마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 같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요금은 징수합니다. 그렇고요. 근데 주차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공급으로 이 문제를 어느 도시든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장을 공급하면 그 인근의 그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그 주차타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통행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제가 주차장을 공급을 하지만 공급으로 모든 주차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도 병행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주차타워 인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거다. 지금 뭐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안 나왔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됐습니다. 공급도 하지만 주변에 수요 억제나 이런 단속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